돈이 모이는 곳에는 이유가 있죠. 이 성공 투자를 위해서는 이 빠른 돈의 흐름들을 잘 읽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이 시간이죠. 오늘장 시장에 돈이 모이는 곳, 이곳을 따라가서 기회도 같이 포착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분은 또 시황을 바꾼 형이죠. 이분의 또 시장 흐름, 돈의 흐름에 있어서는 또 누구보다 명확하게 짚어주실 거라 기대가 됩니다. 박근형 IBK 투자증권 영업부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 이 시간에 또 시장이 출발보다 또 빠르게 돈의 흐름이 계속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거래대금 순위도 계속 바뀌고 있고. 자, 잡아주신 포인트 궁금합니다. 오늘장 방향성을 결정한 핵심 키워드 열어보시죠. 시장의 핵심 3가지로 추려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봐야 할 포인트는 큰형님은 쉬고 아우들이 달린다. 여기서 의미하는 큰 형님 두 명은 이제 IT 투톱이죠. 삼성전자 0.7% 하락, SK하이닉스도 1% 이상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부장이 꽤 견조하게 출발을 했거든요. 처음엔 유리기판, 그러더니 정통 밸류체인까지 빨간불로 전환되는 움직임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흐름에 일단 주목하신 이유부터 궁금해요, 부장님. 네, 반도체 소부장은 최근에 엔비디아 등을 포함한 마벨 테크놀로지가 주가들이 좀 빠지면서 소부장 낙폭이 꽤 큰 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가 많았었는데요. 대형주들이 조금 약하게 거래되고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하나머티리얼즈나 두산테스나 동진세미캠, 원익홀딩스 이런 종목들도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리노공업까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오늘 시간 외에서 미국장에 브로드컴이 15% 이상 급등을 보이면서 역시 AI 관련된 쪽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야기 되고 있는 것 같고, 엔비디아 쪽의 약간의 조정세는 역시 코어스가 이제 이슈가 좀 되면서 블랙웨일 양산이 좀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루머가 시장에서 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캐펙스 관련된 부분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라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미국 시장 자체가 지금 조정폭이 조금 나오고 있는 국면이에요. 그래서 특정 엔비디아가 나쁘다거나 이런 특정한 것보다는 약간 트럼프 쪽에서의 시장을 좀 하방으로 좀 밀고 싶어 하는 생각이 좀 있는 거죠. 시장을 좀 아래쪽으로 밀고 싶어 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경기에 대한 우려를 부각시키면서 오히려 이 금리를 좀 낮추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의 빚, 이런 재정의 빚이 되게 많아요. 그게 만기가 들어온 게 많기 때문에 금리가 치솟으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걸 만기 전환할 때 낮은 금리로 전환이 리파이낸싱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최근의 기사를 좀 보면 오늘 아침에 그렇게 기사가 나오는데, 주가 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별로 신경 안 쓴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좀 본인이 누르고 싶은 거예요. 리파이낸싱을 할 만한 뎁, 정부의 빚이 굉장히 많고 그것을 저가에 저금리에 이렇게 하고 싶다. 근데 최근에 관세 정책 관련해서 계속 쏟아내고 있지만 10년물 국채금리가 오히려 빠지고 있죠. 그런 효과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1, 4.2까지. 예. 그래서 경기에 대한 우려를 부각시키고, 그러면서 10년물 국채금리 등을 금리를 낮추고 리파이낸싱 할 때 낮은 금리로 리파이낸싱을 한다. 단기적인 어떤 그런 의도가 좀 깔려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런 국면에서 대형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근본적인 업황이나 다른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AI 시장이 죽었다 보기엔 좀 힘들고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 낙폭이 상당히 좀 셌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브로드컴과 관련된 실적 측면에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상당히 좀 확인된 긍정적인 이슈를 가지고 반등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큰 틀에서 이제 트럼프의 단기 의도적인 측면까지 감안해 봤을 때, 그러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대형 IT가 조금 더 눌릴 심산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소부장단, 오늘 여기서 조금은 자유로운 중소형 종목들 반도체 쪽에서는 계속 기회를 보자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올해는 이제 작년에 HBM이라는 단어 하나로 이제 주가들이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향후에 다가올 만한 유리기판이나 이런 것들이 관심도가 높아질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기사 쪽에서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독자 소재 개발 이렇게 나오면서 캠트로닉스나 필옵틱스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됐기 때문에 네. 캠트로닉스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있습니다. 다만 유리기판 관련주는 자체적인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으로서 돈을 벌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급등 이후에 다시 좀 제자리 찾는 하락세가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긍정적으로 보되 트레이딩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HBM으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이제 넘어가는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지금 부각되는 것들이 하이브리드 본딩과 관련된 플럭스리스라든지 이런 본딩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기본적인 HBM 쪽이 좋아지는 것은 여전히 아직
이건 유효하다 보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소캠이라는 새로운 기술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인용 AI 슈퍼컴퓨터 이게 네. 이제 엔비디아에서 밀고 갈 것들인데 네,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를 통해서 지금은 소캠 관련된 개발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엔비디아가 지금 구애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소캠 관련들을 보면은 뭐 TLB를 비롯한 기판 관련주 이런 것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도 지금 레거시 제품 그러니까 최근에 약간의 어떤 가격적인 변화가 1분기 바닥을 찍고 낸드부터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디램까지 하반기에는 가격이 올라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레거시 제품에 대한 이슈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가운데 동진 세미캠 그다음에 원익 계열의 이야기들, 원익 IPS, 원익 홀딩스, 원익 계열의 종목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유진테크라든지 그런 레거시와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까지도 지금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까지도 지금은 반도체 소부장이 아직까지는 기회가 좀 있다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나왔어요. 유리기판. 가장 기술력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 성장 동력에 베팅을 하고 계시는 포인트죠. 유리기판, 그리고 나서 소캠과 함께 PCB 쪽,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거시까지의 움직임 지켜보자.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면 어느 쪽에 가장 큰 점수 주실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원익그룹주, 뭐 소재도 진짜 안 움직였는데 ENF 테크놀로지도 올라오고 있고 네. 이수페타시스도 HBM의 강자 아닙니까? 네. 이쪽도 괜찮아서 우선순위를 조금 더 추려주시면요. 글쎄요, HBM이라든지 이런 쪽에 스페셜티 제품과 관련된 그 밸류 체인들을 여전히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업황이 좋기 때문에 작년에도 좋았고 지금도 그렇고요. 예. 이제 근데 레거시 쪽을 되게 안 좋게 봤잖아요. 되게 그쵸. 힘들게 봤는데 그런 것들이 반등세가 역시 원익 계열사들 보시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동진 세미캠도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힘들이 굉장히 좋고요. 이제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약간 일부 다른 이슈가 있었죠. 회장님이 이제 별세하시면서 여태까지 굉장히 보수적인 IR 스탠스를 잡았었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아마 시장에 적극적인 어떤 뭐 커뮤니케이션을 좀 앞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동지세미캠이 그런 최근에 급등가격이 좀 나온 것도 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쨌든 지금 레거시 제품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아지는 업황으로 돌아서고 있다. 그러면 이제 바닥을 1분기에 찍고 주가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반도체 쪽은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도 볼 필요가 있는 종목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시장의 소외주로의 움직임이 꽤 빠르죠. 반도체 밸류체인 안에서도 이런 흐름에 뒤따라가 본다면 또 레거시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봤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박근영 부장님이 골라주신 키워드 그 두 번째입니다. 글로벌 방산 진격, K방산주도 따라갈까? 사실 저는 처음 봤을 때 이 키워드 보니까 우리가 선도한 거 아니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꽤 강하지 않았습니까, 부장님? 네, 네. 그런데 오늘 사실 조용하게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서 10시 구간부터 거래 대금 1위, 지금 시장에 돈 제일 많이 쏠리고 있는 종목 1위가 한화 시스템입니다. 네. 뭐 여러 모멘텀이 있죠. 일단 이 진격하는 글로벌 방산의 핵심 포인트부터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어디에 주목하세요? 네, 역시 이제 방사는 이런 게 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 분담금 관련된 압박을 넣고 있죠. 그렇죠. 자국은 니네 돈으로 지켜라 이겁니다. 여태껏 미국 정부가 많은 돈을 쓰고 나토를 지켜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왜 우리가 돈을 써야 되느냐. 자국은 지켜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토 분담금이 역시 GDP 대비 2% 기준의 분담금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은 나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을 하면서 결국은 GDP 대비 5%까지 상향 조정을 지금 요구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방위 분담금과 관련된 이슈가 상향 조정이 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번 회담하면서 싸웠잖아요. 주말 사이에 네. 큰 고성이 오가고 주말. 일부에서 외부에서 분석가들은 서로 뺨 안 때린 게 다행이다 할 정도로 상당히 좀 분위기가 살벌했군요. 험악했다고 하는 건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펜스 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공격한 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제 정치를 하려면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 좀 영리하게 갔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개인적인 자존심을 세우다 보니까 약간의 좀 파행되는 그런 국면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틀 만에 지금 다시 광물 협정 관련하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 새로운 어떤 뭐 협정 관련해서 이제 네. 자리가 만들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미국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하고 우크라이나가 살짝 좀 이제 약간 깨지는 그런 모습을 한간 보여주니까 그 틈을 타서 유럽이 막 비집고 들어가거든요. 그게 왜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고 나면 거기에 전리품을 챙겨야 됩니다. 미국이 왜 돈을 원조해 줬을까요?
거기에 전리품이 있기 때문에 챙기는 거고요. EU와 비해서 한 2배 이상의 자금을 이미 이제 집행했던 미국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대부분 거기에서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파행으로 가는 순간 EU가 나선 거죠. 그런 과정에서 서로 이제 이런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어떤 전리품을 챙기기 위한 정치적인 어떤 계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싸웠을 때 EU 쪽에서는 금방 바로 대규모 지원을 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발언들이 나오고 EU의 기금을 마련하겠다 등등 방위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군대를 우크라이나 쪽으로 파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네. 영국군이 이렇게 지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독일과 영국이 아주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이제 금액을 제시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뭔가 챙기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모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쨌든 방위비 분담금 대해 가지고 상당히 높이겠다 이야기 나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재정 지출과 관련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서 예외를 적용하면서 방위비를 지출하겠다까지 나오기 때문에 방위비 증가에 대한 부분들은 예. 역시 한국의 K방산의 상당히 네. 이제 뭐라 그럴까 기회. 수요처죠, 그쪽이. 그쵸. 예, 그래서 아마 유럽 쪽에 관련된 방산 쪽에 올라오는 것들이 기술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빠른 배송. 예, 그게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재밌는 표현이었어요. 이게 뭐 쿠팡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납기에 맞춰서 무기인데. 예, 빠른 배송이 아주 우리나라가 아주 뭐 그 장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던데 참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도 맞는 거예요. 가성비에다가 퀄리티, 빠른 배송까지, 납기일까지 맞춰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방산과 더불어서 조선까지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서군요. 그래서 힘을 받고 있는 한화 시스템 3% 강세 움직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분명히 약세로 출발했는데 보합권까지 끌어올리면서 또 풍산 상승 출발, 현대로템도 보합권의 움직임으로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계속 힘받아 갈지 지켜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봐야 될 세 번째 키워드로 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앞서 봤던, 지금 언급됐던 조선, 방산, 여기에 또 하나의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죠. 변압기입니다. 근데 오늘 홀로 좀 외롭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LS 개별 이슈가 있기도 하지만 뭐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도 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견조한 수출은 지금 떨어질 때 사야 될 키포인트라고 잡아주셨습니다. 결국은 수출 지표가 시장에서도 계속 주목을 한다. 이 말씀이세요? 네, 뭐 최근에 변압기 쪽이 좀 빠진 이유는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AI 섹터 관련된 부분에 우려가 있으면서 이제 빅테크들이 일부 조가들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같이 동반해서 변압기 쪽이 같이 AI 쪽 관련된 사업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반영이 좀 일부 됐다 센티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이제 관세 이슈가 또 있는데 이 변압기 관련된 관세가 향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세 번째로는 어제 조금 글쎄요 이 기사 때문에 급락을 했나 싶기는 하지만 분명히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그 LS 그룹 회장님께서 이 시장에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는 중복 상장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게 센티가 엄청나게 안 좋은 사실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민감하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이야기인데 그걸 이제 최근에 언급이 되면서 기사화됐습니다. 어제. 예. 그러면서 어제 오후에 그 기사가 나오고 이후에 LS 그룹주가 막 이렇게 빠지기 시작했고 특히 LS 일렉트릭이 막 급락을 하니까 네. 효성중공업까지 끌어내리는 막 그런 모습까지 보였고요. 대신 어제만 놓고 보면 HD 현대일렉트릭은 조금 버티는 모습이 보였지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비교적 좀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근데 변압기 수출 업데이트를 금액을 보면 2월 달러만 놓고 보더라도 네. 이 중대형 변압기 수출 금액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고요. 예. 수출 금액으로 본다면 전년비 21% 이상 증가했고 수출 단가도 25% 이상 증가하면서 계속적으로 선별 수주가 나오면서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수출 지표를 보면은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압기는 오히려 좀 조정받을 때 비중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1월 말에요. 지금 다 고점이 나오고 LS는 2월까지 달렸었거든요. 근데 가파르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수출 지표 탄탄하게 움직임이 나오면서 소외뿐만 아니라 실적이라는 키워드에 여전히 시장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 매수 관점 유효하다.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3인방 다 빠지는데요. 눈여겨보도록 하죠. 머닝 파트 1에서 IBK 투자증권 박근영 영업부부장과 함께 먼저 시장의 흐름, 돈의 흐름 포착해 봤습니다. 파트 2에서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